지난달 11개 코스닥 기업의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시위를 벌였고 법원 역시 한국거래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급기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11개 코스닥 기업 상장 폐지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진권부의 허윤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무더기 상장 폐지건과 관련해서 어제 국정감사 그러면 각감장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전에는 그렇게 좀 큰 이슈가 없었는데 예. 이 증인 신문이 시작된 오후에는 의원들도 그리고 증인들도 좀 다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관련 사안 때문에. 예. 그래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11개 코스닥 기업의 상장 폐지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을 했고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하면서 다소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예. 먼저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상위 규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왜 시행세 측도 임의로 고쳐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래도 이것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하자가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하위법이 하자가 있는데 왜 그랬냐, 그리고 우리는 하자가 없었다 하니까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맞죠. 이야기일 텐데 그럼 쟁점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쟁점은 총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이 코스닥 상장 규정 시행세 측을 한국거래소가 변경을 했는데 이 시행세 측이 상위 규정에 좀 위반이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시행세 측을 변경하면서 이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네. 이게 두 번째 쟁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부터 살펴보시면 한국거래소는 올해 2월에 보시는 것처럼 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시장위원회 심의 의결로, 그러니까 두 단계죠. 진행되던 상장 폐지 절차를 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시행세 측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상장 폐지 절차가 두 단계에서 한 단계로 줄어든 거죠. 네. 그 개정된 저 상장 폐지 절차를 형식적 상장 폐지라고 하는데요. 이 절차를 줄인 이유는 그 뭐냐? 아시다시피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연관이 돼 있는데 네. 올해 초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취지가 좋은 기업을 많이 상장을 시키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동시에 문제가 있는 기업 퇴출도 좀 더 수월하게 하자라는 네. 이제 정책의 취지를 반영해서 저렇게 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태규 의원은 이 변경된 시행세 측이 상위 규정, 그러니까 시행세 측의 상위 규정인 코스닥 상장 규정 제3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상장 폐지가 결정된 종목들은 모두 투자 환기 종목이면서 동시에 반기보고서 감사 의견 표시가 돼 있지 않아서 이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은 이 시장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지만 이 한국거래소가 이 상장 규정이 아닌 시행세 측을 이제 적용을 해서 시장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이는 이제 그 하위법 시행세 측이 상장 규정의 하위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 시행세 측이 상위법인 상장 규정을 이제 위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지원 이사장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뭐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그 형식적 상장 폐지, 그러니까 개정된 시행세 측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견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했으나 이어서 하지만 상장 규정과 시행세 측이 상하위법 관계에 있는지는 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 쟁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한국거래소는 이번 무더기 상장 폐지 결정을 규정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이태규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적용한 이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러게요. 형국입니다. 규정 자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상하위법 관계도 좀 그쵸. 정리가 돼야 정리가 될 텐데 계속 평행선을 달렸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쟁점도 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가 이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였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알려서 좀 그 투자자들이 좀 위험이나 이런 거에 좀 대비할 수 있게끔 했어야 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이제 이태규 의원이 이 근거를 들고 나온 거는 행정절차법입니다. 그 행정절차법에 따르면은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제도 변경은 예고를 해야 된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책 제도 변경에 대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거래소는 그 지난 2016년에 공공기관에서 제외가 됐어요. 예. 근데 이 의원은 이제 사실 그 뭐 공공기관에서 제외가 된 건 맞지만 한국거래소는 사실상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인 만큼 예. 이 시행세칙을 예고했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정지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저 법처럼 이 시행세칙은 좀 예고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면 또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을 또 했습니다. 참 이 부분도 역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일 것 같고 뭐 이거는 향후에 또 어떻게 의견이 좁혀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뭐 얘기를 한다 해도 가정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그쵸. 같아서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네. 거래소 규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게 된다면 이 상장 폐지된 기업들이 다시 그러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이제 결정되고 확정이 된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전례가 없어서 없었죠. 예. 그쵸, 예측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근데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관련 발언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기 의원이 이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이 만약에 절차를 위반했다면 이 상장 폐지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느냐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만약에 시행 규칙을 어겼다면 그럴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행 세칙에 문제가 있다,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은 이 상장 폐지 결정을 재차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의 소액주주들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목을 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재차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상폐 결정이 좀 번복된 사례는 전무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추이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증권부의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